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개헌론 대자비입니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재헌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서 이 또 개헌의 추진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이게 본 영화를 또 본 느낌도 있는데 그렇죠.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박 의장 뭐라고 말했어요? 일단 코로나19 사태 등에서 보듯이 지금 대전환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이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또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1987년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어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와 이 자유권적 기본권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근데 지금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고요. 예. 시기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어떤 정치 일정들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를 한 곱이 넘기는 대로 좀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박병석 의장의 주장입니다. 네, 뭐 국민 기본권 등등만이라도 좀 하자는 얘기도 지난 국회에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결국 권력 구조 문제에 걸려서 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장도 이제 그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회에서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고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진 바도 있었는데 예. 결국은 여야가 권력 구조 문제 등의 어떤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과 결단만 남은 것이므로 좀 논의를 좀 해나가야 된다라는 게 박병석 의장의 이제 얘기였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논의만 했죠, 그냥. 그렇죠. 사실 그 박병석 의장이 밝힌 것과 비슷한 취지로 20대 국회가 개헌특위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실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못 찾아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18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한 바대로 이 국민헌법 자문특위를 출범시켜서 이 개헌안을 이제 만들게 했고 이 권고안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었죠. 예. 하지만 이때도 이제 표결이 불성립됐기 때문에 결국은 폐기가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맞았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안에서 권력 구조는 뭐였죠?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이제 공식 명칭인데 그냥 줄여서 대통령 이제 4년 연임제라고들 하죠. 4년 중임제와는 좀 다른 안인데 뭐 거의 비슷하지만 대통령 당선 후에 4년 임기를 마친 뒤에 이제 대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는 같은데 만약에 재선에 실패할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게 이제 4년 연임제의 내용입니다. 예. 중임제는 이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선에 출마가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였고요. 예.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 뭐 제안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반론도 나왔었는데 일단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에 대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대통령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었죠. 네. 야당은 반대했죠. 그렇죠. 당시에 보수야당은 이제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거기에 가까운 안들을 주장을 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엔 그럼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이게 또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을 분점하는 측면에서는 내각제 개헌이 좋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했는데 예. 공식적인 당 논평은 코로나19 사태와 남북 관계를 비롯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런 내용이어서 약간의 지금 온도차는 있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게 미래통합당 논평이고 그렇습니다. 여당은 무슨 논평이 있었어요? 일단 오늘 이 개헌 제안과 관련돼서는 뭐 공식 논평은 없었는데요. 다만 언론의 관계자들의 주장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된 내용들은 있습니다. 근데 여길 보면은 20대 국회 때 처리가 안 된 앞서 말씀드린 그 대통령안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할 의사는 일단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모든 현안이 이제 개헌 논의라는 이제 블랙홀로 빠져들어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앞서 5월 달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개헌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개헌 논의에 착수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장은 다 개헌하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회의장들이 뭐 예외 없이 좀 취임을 하면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는 게 근래 이제 현상인데요. 정세균 의장, 문희상 의장 다 그랬었죠. 그렇죠. 왜 그럼 제안을 하느냐 여기에 좀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실제 개헌이 필요하다.
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 외에 좀 개헌론을 던지게 되면 각 당의 이해관계뿐만이 아니라 계파, 뭐 지역 이런 것에 따라서도 의견이 좀 서로 갈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장의 어떤 전국 주도권 이런 데 힘이 실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되면 일단 던져놓고 보는 뭐 그런 수단인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년 내후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대권 주자들이 이제 꿈틀꿈틀 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생각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개헌론에 좀 힘을 싣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정책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아직 대권의 꿈을 버리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 행보 이런 것들에 주목이 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의 뭐 잠룡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토지공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거 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반면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경우에는 뭐 당권에 출마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인지 지금은 일단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 될까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 결국은 뭐 찻잔 속의 태풍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태풍도 아니고 찻잔 속의 미풍으로 그냥 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 좀 수저로 몇 번 젓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 여야 모두 지금 별 관심이 없다 이런 분위기인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기 대권과 어떻게든 관계 있는 사람들 김종인 위원장 포함해서요. 이런 사람들의 입장도 뭐 하나로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은 지금 아닌 것에 가깝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또 개헌 논의의 특성이기도 한 건데 어쨌든 판을 만들어 놓으면 뭔가 제각기 말을 꺼내면서 이 논의가 굴러간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단독으로 개헌선은 점하지 못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또 개헌 논의를 하기에 좀 긍정적인 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국민 여론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론이 왜요? 지금 개헌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많은 국민들이 뭐 그렇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헌법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꿀까를 물으면 답변이 제각각일 것이거든요. 실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뭐 다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림은 또 아닐 것 같은데 즉 지금 상황에는 불만족하고 있다. 이건 맞지만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 차원에서도 사실 이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개헌 논의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본 영화를 또 보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는 것도 문제인데 한마디로 설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지 대사를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뭔가 설레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15년 전부터만 정리해도 스토리는 항상 똑같았거든요. 참여정부의 원포인트 개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어떤 분권형 개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개헌 모두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여야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됐다. 뭐 이런 거였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무산된 과거를 볼 때 지금도 아마 어려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 대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1987년 헌법 이후에 과연 이렇게 정치권이 먼저 논의해서 퍼즐 맞추기처럼 각자 이해관계를 가지고 논의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논의를 이런 식의 개헌이 이제는 가능한 것인가를 정치권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때가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개헌의 정당성, 필요성이 있다라면 국민을 먼저 설득하기 위한 이런 프로세스를 먼저 갖추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